이두세의 주간 작업실. 자, 주간 작업실 오늘은 오랜만에 보던 얼굴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이든 씨와 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현이드입니다. 아니 머릿결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요즘 계속 관리 지금 좀 관리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항상 이렇게 찰랑거리는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이든 씨 이든 씨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봐도 나도 진짜 오랜만에 보잖아요. 맞아, 오랜만에 봐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봐요. 네. 우리 방송 진짜 우리 근데 좀 다 반성합시다. 왜? 방송 안 하니까 너무 안 본다. 아, 반성합시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이 있어야 보지.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 보지.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뭘 하고 지내는지는 소식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듣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황희현입니다. 네. 현영은 와보신 적 있잖아요. 그쵸. 저 작업실 옮기고 진짜 초기에 옮긴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짐 정리 안 되고 있었을 때만 맞아요. 그때 작업했던 게 최근에 나왔잖아요. 바이마이 몬스터. 나왔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셋이 오랜만에 보는 거기는 한데 되게 오랜만에 안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그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이게 어색해야지 아, 좀 만나서 하는데 이거 오랜만에 만나도 안 어색하니까 안 보잖아. 자꾸 통화만 하고 자꾸 염탐만 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다 알고. 맞아.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하고 반가우니까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근황을 어떻게 그 야간 작업실 종영부터 해서 해야 되나? 거기서부터 가면은 저는 일단 유부남이 되어 들어왔고요. 그쵸. 그쵸. 네, 유부남이 아, 되어 큰일이 그러네. 있었다. 그렇죠. 저는 유부남이 되어 돌아왔고 이든이 결혼식에서 봤구나. 축하했잖아. 맞아요. 사와. 제가 축가를 했어요. 그리고 유부남이 돼서 돌아오고 그거 말고는 큰 근황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똑같이 네.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기 세계로 진출하셨잖아요. 맞아. 아니 뭐 ATG가 세계로 진출한 거고 저는 그대로입니다. 빌보드의 맛은 어떻던가요? 그 빌보드의 맛이요. 그러게요. 저는 아직 그렇게 큰 체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죠. 되게 월드와이드한 게 우리가 원래는 이게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만날라 했는데 그죠? 이렇게 미국 계속 일정이 있고 이래서 이것도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이 일정을 언제 잡았죠? 카톡방에서 2달 전에 잡았어요. 나는 진짜로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나도 어디 가서 연예인인데 이렇게 한다고? 나는 그때 이렇게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약속을 잡으면 한 다음 주는 만날 수 있겠지 했는데 시간이 안 돼. 두 분이 너무 바쁘셔. 아니 진짜. 그때 내 기억에 나는 네. 휴가 간다고 그랬던 거고. 휴가 가셨어요? 아니 근데 범인 용환이네.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사실 나는 이 주간 작업실에 사실 오늘 와가지고 요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이게 내가 암암리에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저기 보남이 형이랑 준피한테도 내가 암암리에 흘리고 다니는 게 있었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형이랑 나랑 이거 형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같이. 그래 만들었어. 이 지금 우리 지금 나오는 게 맞아? 나는 그래서 언제 부르려나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저기 암호 형들이랑은 다 나와서 막 재밌게 하고 그래서 한 2편씩 보다가 기분 상해서 안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왜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안 오지? 하다가 이제 한참 기다리고 나는 이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고 진짜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잊혀져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러고 내가 현영한테도 그랬어. 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형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 왜 계속 착하게 해? 왜? 형도 나한테 섭섭하다 그랬잖아요. 왜 섭섭해? 막 그래서 있었는데 안 섭섭하냐고 3번 물어봤어. 그래서 되게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마침 적재가 나를 불렀던 날이 제가 출국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가 떴을 때 열렸고 이제 그 단톡방에서 그 열려서 막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10시간을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현영이 거기서 이든이가 기분이 많이 상했나 보다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하루가 지난 거야. 그러니까 재원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떨어지자마자 이 상황을 보고 본의 아니게 내가 이제 LA에 있다. 그리고 일정이 한 달 일정이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한 건데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주간 작업실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뭐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이든이가 굉장히 섭섭해하더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이게 그 이든의 머릿속의 그 의식의 흐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아니 섭섭할 게 뭐 있지? 가만히 있어. 나는 처음에 약간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식 난 끝까지 안 부르겠어. 처음에 괜히 약간 심술 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아니 주간 작업실, 야간 작업실이 다시 열린 것도 아니고 주간 작업 내 작업실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하는데 용환이가 너무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자기 안 부른다고 막 너무 섭섭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나도 듣고 이렇게 한두 번 들었을 때 웃어 넘기다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심술 나가지고 용환 안 불러. 막 이제 약간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야간 작업실을 예전에 했던 것들 우리 했던 우리 현이 형 막 네이버 모자도 쓰시고 그리고 우리 그 패션쇼 했던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가 대화 나눴던 그런 수많은 회차들 보다 보니까 이게 이든이가 왜 진심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진심이었죠. 그래서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왜냐면 이게 두 분을 초대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초대를 못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일단은 주간 작업실은 말 그대로 녹음하는 작업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만나서 막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 뭐라 그러지 포맷이. 그래서 이 포맷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초대해야지 하는 그게 있었고 일단은.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겠다. 가장 먼저 두 분을 초대를 해야겠다. 카톡방 열었는데 이든이는 한 10시간 동안 대답이 없는 거야. 분명 얘가 읽은 것 같은데. 뭐 안 읽었다니까. 빈빈도 못 읽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초대한 거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십사. 저도 뭐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삐져 있었고. 그리고 사실 형들이 긁은 것도 있어요. 막 승우 형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적재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했다. 형들이 중간에서 했다. 아니 이게 그 형들을 자꾸 이제 나 없는 자리에서 만나니까 이든이가 자꾸 했다. 이렇게 이간질을. 그랬다. 나는 그 섭섭하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좋았어. 뭔가 그냥 그래 이게 이든이지. 맞아, 뭔가 맞아. 아직 이 감성. 근데 맞아, 또 맞아. 막상 뭔가 내가 안 삐졌으면 그게 더 심심했을 것 같지 않나? 맞아. 뭐 재밌는 그렇다. 이벤트였어요. 이든이의 그런 주간 작업실을 향한 질투? 그런 마음, 애착? 그런 감정이 미련? 그래서까지가 미련? 이든답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아무튼 그래서 그때가 그 LA 갔던 때가 코첼라였잖아요. 맞아요. 맞아. 코첼라 얘기 좀 해줘요. 코첼라요. 완전 찢었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재밌게 하고 저도 이제 그 정도의 큰 규모의 공연을 어레인지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진짜 다 계속 떠듬떠듬 하는 기분으로 갔는데 사실 보남이 형이 저희 어떤 구세주의자, 정신적 지주의자. 그래요? 보는 진짜. 네. 보남이 형이 항상 멘탈 체크. 이든 괜찮아? 이든 왜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또 거기 가서는 또 이제 그런 것도 하는 거야. 보남이 보남이 형이. 보남이 형에 가서 괜찮아. 좋아? 할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예 형 이렇게 하면서 아주 준피와 보남이 형들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주학생 멤버들이. 네. 아니 그래서 나는 봤어요. 네. 실제로 그 에이티즈 라이브 할 때 여기서 봤어. 진짜요? 그 사운드도 되게 좋더라.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뭐 저는 뭐 그냥 걱정하는 것밖에 할 게 없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그 밴드 멤버들도 헤어 메이크업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 용환 씨의 그 의견이 적극 없습니다. 반영된. 그거 없습니다. 준피가 올백을 했던데? 그거는 사실 저는 그쪽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혹시 1주차랑 2주차가 머리 스타일이 달라요? 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 보긴 느낌에 봤는데, 예. 제 느낌에 이제 모든 밴드 멤버들이 그거는 밴드 멤버들이 각자 알아서 한 거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진짜? 것들을 선택을 아마 했을 거예요. 헤매를 해주지 않았어요? 헤매를 해줬을 텐데 그쵸. 그거의 선택은 이렇게 해주세요. 스타일에. 그렇죠. 아. 왜냐면 헤매 하시는 분들도 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음. 분명 물어보고 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의상 정도는 우리가 이제 정한 대로 가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공연에 보셔서 알겠지만 원샷이 계속 잡혔단 말이에요. 이 솔로하고 그럴 때. 근데 2주차 때 조금 더 어떤 강한 세팅이 좀 이루어지고 이런 거 봤을 때 아니 약간 그 준피가 평소에 보일 수 없었던 그런 강렬한 약간 눈에 흰자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이거 진짜 네. 되게 그 욕망의 느낌이 보였어요. 네. 그 솔로에서의 네. 그 보였어요. 그래서 용환이가 도대체 얼마나 사람을 잡으면 왜냐면 이게 뭔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나 아니에요? 진짜 네. 이거는 혹시 그 저기 멤버들 오시면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진짜 외국 나가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보필 했는지 그래요? 진짜 아니, 또 현이 형은 네. 오랫동안 작업한 또 My most 네, 네, 온앤오프가 드디어 나왔었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래 작업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좀 오래 작업한 거 같아요. 작년에 그때 하고 올해 나왔어요. 그리고 나 그 나오고 나서 그 현영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진짜 현영이다 참 진짜 멋있게 음악 하신다.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박수 쳤잖아.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저의 근황은 또 좀 큰 변화가 하나가 있어서 뭐죠? 내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모노트리의 큰 이 변화가 있었던 있었죠. 게 네. 큰 변화가 하나 있었죠. 모노트리라는 회사가 크리에이션 뮤직 라이츠 줄여서 KMR이라는 회사와 이제 인수합병을 했죠. 네, 근데 저는 하기 위해. 이게 음악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현이 형도 알고 이든이도 알고 그냥 가끔씩은 그냥 이게 너무 내 생활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음악하고 있는 거고 그냥 가끔 연락해서 뭐 만나서 작업도 하고 뭐 근데 그러다가 막 인수합병 얘기 나오고 막 큰 돈이 막 오고 가고 막 이런 너무 가까운 상황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지? 이게 현실감이 없어. 엄청나게 막 거대한 건 아니고 막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작년에는 한 여름 동안 거의 엑셀을 한 몇 달 동안 엑셀만 했어요. 형이 또 모노트리의 대표로서. 네. 근데 뭐 하나를 느꼈어요. 소질의 맛. 그래요? 근데 그럴 것 같아. 사무직 사무직이 소질하고 내가 만약에 엑셀을 맡겨야 된다 그럼 내 주변 사람들 형한테 맡길 것 같아. 그치. 형이 한 나도 엑셀은 이든과 황현 중에 맡겨야 되면 나한테 맡기면 안 돼. 형한테 맡길 것 같아. 대화 나는 홀랑 털어먹을 거야. 아무튼 네. 이제 우리가 레지스를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못해도 2주에 한 번 맞아요. 했으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았던 거 같아요. 근데 꾸준히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야작시를 할 때 오히려 되게 좋았던 거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야 되고 작업을 안 하고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방송을 매개로 일주일에 스케줄이 짜지는 기분? 진짜? 그래서 되게 정말? 뭔가 스스로 되게 열심히 산다는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고정 스케줄이 하나가 딱 생기면 그 일주일 스케줄링을 해야 되니까 야작실 할 때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섭섭했던 이유는 네. 야작실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요? 엄청 컸어요. 난 지금 이 정보도 너무 처음 듣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네. 야작실이 그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앨범을 안 내잖아요. 개인 앨범? 네, 개인 앨범 네. 안 내잖아요. 안 내고 사실 앞으로도 낼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원체 이제 제가 저희 이제 회사분들이 사실 저희 야작질 하면 회사분들이 되게 섭섭해하세요. 제가 회사 컨텐츠 이렇게 찍으려고 안 찍거든요. 싫어요. 안 찍고 싶어요. 근데 꼭 적재 씨가 못 달라고 하면 한두 번 한다고 섭섭해하신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네. 근데 그러니까 야작실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그 거의 마지막으로 되게 오픈해서 사람들하고 하는 방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 저는 그거를 할 계획이나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이게 딱 좋은 기억이겠다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저는 이제 뭐 음악도 계속 써야 되고 투어도 다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나랑 연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나의 어떤 마지막 작품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딥하잖아. 심술 부렸던 나의 과거에게 너무 이게 혼을 내고 싶네. 아 그래요. 사실 그렇게 막 음악의 막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더불어 음악적인 측면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기도 했거니와 그쵸. 재밌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저도 너무 감사했죠. 좋았죠. 재밌었고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적재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맞아. 직접적인 피드를 듣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 일주일에 그 시간에 세상과 이렇게 마주하는 연결고리는 연결. 유일한 연결고리인 거지. 또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SNS로 활발히 한다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이제 뭐 이게 딱 직접적으로 세상과 커넥트되는 게 그 일주일에 그거 한 번이었던 거지. 실시간으로 뭔가 커넥트되는 게 그런 게 되게 그럴 수 있겠구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이게 사람은 사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저는 막 계속 그때는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고 계속 뭘 공연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던 때니까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자연스레. 근데 또 이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되게 좋은 기억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맞아. 다들 그렇게. 되게 재밌었다. 참, 그거 되게 뭐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뭐 이거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것 그런 얘기들 들을 때 되게 우리가 되게 재밌게 했었구나. 사실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딱 있을 때 그걸 보시던 분들이 되게 기억을 되게 강하게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보면 어쩌다가 그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장소가 그냥 뭐 카페 이런 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방송 관계자분들일 수도 있고 그럴 때 가끔씩 야작실 되게 재밌게 봤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좀 되게 고마워요. 어떨 때 보면 음악 잘 들었다는 것보다도 좋을 때가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든 생각인데 음악도 음악인데 음악 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탑3 안에 패션쇼가 있어요. 그때 내 모습이 너무 나는 약간 자랑스러워. 아니 가끔씩 네. 그날 그 코트 있잖아요. 그 재원이 사러 갔거든. 근데 사러 갔어요. 맞아. 사러 갔어. 그 코트를 사러 갔거든. 내가 또 같이 갔어. 김서령 선생님 샵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또 많이 해줬어. 근데 가끔 스케줄 때 그거 입고 나오는 거 보면 또 뿌듯해. 또 이렇게 보면서 그래 잘 입고 다니는구나 나의 이러면서. 최애 코트 중에 하나고 저는 막 뭐 명품, 뭐 브랜드, 디자이너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우치게 해준 사람이 그 야자씨의 패션쇼를 계기로 김서령 선생님 거기 매장에 가서 코트도 맞춰보고 이 친구가 나를 프라다로 이끌고 그래서 지금 집에 프라다 구두가 프라다 쇼 제품이 막 진짜로? 자켓이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더라고. 누가 또 영입되고. 그럼요. 영입되면 그 해 왔구나. 그 해 이게 다 바뀌잖아요. 이게 요새 바뀌어. 보통 단계가 있는데 왔어요. 디자이너 영입까지 왔다는 거는 왔어요. 되게 나쁜 딥하다. 스폰스가 지금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심플해지면서 예뻐져가지고 왔어요. 아, 그게 시발점이 용환이다. 용환이가 나는 처음에 얘가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오는 게 되는데 갑자기 온다는 거야. 자꾸 온대 밤에. 그래서 뭐 주소 알려달래. 막 알려줬어. 갑자기 뒤에서 뭘 꺼내는데 막 너무 잘 포장된 패킹이 또 겁나 컸어. 너무 잘 포장된 프라다 가방을 주는 거예요. 아 얘 또 왜 이러나? 나는 그냥 노래 불러주면 할 수 있는 건데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맛을 이제 진짜 만약에 이거를 재원이를 사주지 않을 거였으면 내가 샀을 거야.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거를 또 사놓고 내가 또 사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네. 그런데 못 구하는데. 못 구해요. 그때도 한국에 옆에서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와. 그 쇼 제품들은 아, 근데 참고로 저는 요즘 많이 내려놔가지고요. 아니 저는 이제 약간 지났어요. 네, 한번 그게 딱 왔다가. 제가 요즘에 옷장이 네. 그러니까 요즘에 옷장이 좀 어때요? 옷장이 네. 제가 이게 지금 잘하거든요. 이게 코스예요. 저는 요즘에 스파 브랜드도 거의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저는 조금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럴만하죠. 이제 용환이는 부동산으로 가야죠. 용환이는 서울의 부동산 쪽으로 이제 저는 뭐가 잘 안. 그래서 집에 좀 보면은 있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적재의 주간 작업실.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지낸 게 벌써 꽤 돼요. 꽤 되죠. 그쵸. 엄청 꽤 되죠. 현이 형 얼마 전에 여기서 또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작가님이랑 감독님이랑 이렇게 옛날 썰 야작실 얘기 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막 용환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도 어느덧 활동한 지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연주부터 따지면 엄청 오래됐고 진짜 오래됐죠. 현이 형 안주도 한참 됐고 이든이 안주도 한참 됐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든을 처음 봤던 건 너무 강렬해서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그 우리 누군가의 생일이었는데 나 뭐 하고 있었는데? 일단 머리가 아이보리색이었고 그럼 얘기하지 마요. 형, 얘기하지 마요. 이 현이 형을 모르던 시절에 소문으로 듣던 현이 형은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그런 존재. 왜 그런 였단 이미지였을까? 근데 형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소문에 대해서? 아니 잘 몰라. 아 그래요? 저는 현이 형 처음 들었던 이미지가 완전 반대긴 했어. 그 현이 형이 엄청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천사 같고 되게 포용 많이 해줄 거다라는 이미지였었거든요. 저는. 그게 알겠다. 적재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난 바운더리가 어떤 녹음, 그러니까 그쵸. 낮에 네. 낮에 이런 거고 당신 아니, 천사는 술 친구들. 자리가 너무 다르네. 너무 천사 같고 너무 포용력 있고. 그때 술값 내가 다 내. 막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형 딱 처음 만났던, 나는 형 처음 만났던 기억이 막 형이 막 그래요 이든이구나 막 이런 이미지니까 진짜 형 천사구나. 그냥 이런 되게 막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재원이 형 저랑 언제 처음 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확실한 거는 적재랑 저랑은 확실히 그 가까워지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누구와도 그쵸? 그래요. 누구와도 네. 그래요. 오래 걸려요. 나는 사실 오기도 좀 있었어. 얘가 너무 일부러 막 말 안 놓고 막 이런. 그게 뭔데? 그런 거 있잖아. 적재 막. 요 정도의 움직임. 이러니까 뭐 얼마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괜히 아까 너의 심수랑 좀 비슷한 거야. 근데 이제 나 그게 반대로 갔지. 아니 같겠어. 난 제 마음에 들어가겠어. 그래서 조금 더 막 제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어느 시점에서 그게 좀 핑 풀렸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어느 순간 그냥 친해져 있어. 어느 순간에 막 재원이 작업실 놀러 가게 되고 좀 사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딱 그렇게 됐어. 같겠어. 적재의 주간 작업실.
아니, 또 이렇게 두 분도 모셨는데 뭐 이렇게 음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K-팝의 선봉에 서 계시고. 그런가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K-팝? 네. K-팝? 어떤 K-팝 현재 뭐 요즘의 현재 추세와 현재 추세와 예, 아, K-팝의 뭐 지금은 그런 것들 뭐 어디로 갈 것이며 K-팝은 K-팝 어디로 갈 우리가 것인가? K-팝 어디로 갈 우리가 것인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며 어떤 자세를 취해야 예, 되는가? 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저께 든 생각이 네.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뉴진스의 예. 하우스 윗, 에스파의 아마겟돈 그렇죠. 굉장히 강하네. 네. 근데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그쵸. 음악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좋아하고 있어. 맞아. 이게 K-팝 아닌가? 정말 세계가 너무 넓어진 거야. K-팝이라는 세계 자체가. 예전에는 좀 쏠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장르가? 아, 네, 음악적으로. K-팝 안에서도 아. 안에서도 이런 게 히트하면 좀 이렇게 쏠리고 아. 네,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 아티스트가 장르화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 궁금한 게 두 분이 진짜 추구하는 장르가 있어요, 프로듀서로서? 현재 지금 그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아티스트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 그거는 아티스트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근데 결국 뭐 똑같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린 다 상업 작곡가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를 그죠. 근데 선택하는 거 같아요. 이게 그냥 저는 이제 제 3자로서 K-팝을 정말 팬으로서 이렇게 듣는 청취하는 팬으로서 에이트즈도 굉장히 세고 강렬한 약간 이렇게 락적인 메탈 요소까지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최근에 그 바이만 몬스터도 굉장히 강렬한 아, 네. 기타 백킹 메인의 그런 네. 그 두 분이 약간 뭔가 음악적으로 통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지만 그냥 음악으로만 봤을 때 약간 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촬영하는 오늘 이제 다음 날 저희 이제 새 앨범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이티즈 5월 네. 31일에 또 네 31일에 새 앨범이 나오는데 아마 이 앨범이 아마 저희의 좀 어떤 뉴에라 같은 느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한 팀을 프로듀싱하고 있고 뭐 에이티도 그렇고 사이코커스도 그렇고 제가 헤드 프로듀서로서 이게 음악적 방향을 저희 회사와 함께 같이 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 어떤 막 음악적 방향 또는 케이팝에 어떻게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저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지키고자 함을 후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갖고 있는 생각은 K-팝이 지금 되게 많이 팽창하고 있고 뭐 위기론도 많지만 저는 아직도 팽창 중이라고 생각해요. 팽창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뭐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언젠가 또 쪼그라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현재 K-팝 씬에서 뭔가 이 씬을 이끌어가고 또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팽창해 있는 이 에어리어만 지키려고 하면 전 여기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을 때 나머지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 좀 쓸려 나갈 거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되게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키는 것보다는 계속 우리가 새로운 시도도 하고 음악적으로? 네.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게 때로는 대중들에게 조금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 기존의 팬들에게 조금 신선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놀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도해야 계속 저변이 넓어지고 계속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 찾아가는 그 힘이 우리를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K-팝을 만들 때 자꾸 변화하려고 해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번 앨범 들어보시면 그 변화를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겸허하게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프로듀서로서 수용해야죠. 수용해야지. 어떻게? 뭐 리스너로서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면 과거에 어떤 밴드나 이런 뭐랄까 하나의 신드롬적인 아이돌 성향의 그런 음악을 뭐 밴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돌이었으니까 예전에 20세기에 이런 팀들은 자기 색깔을 계속 밀고 가는 것이 하나의 그거였다면 K-팝은 계속 말 그대로 변화하는 게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이티즈처럼 코첼라도 막 가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화를 위한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게 좀 약간 충격스러웠어요. 사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적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적재. K-팝의 선봉자로서 적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신다면? 하나 확실한 거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할 거잖아. 그건 맞아. 근데 들어보고는 싶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설정을 해야지. 타겟이 뭐냐?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고 싶느냐의 문제. 아니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이제 최근에 되게 히트한 팝 곡 하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뭐요? 적재 이런 거 하면 되게 어울리겠는데 뭐예요? 제가 그 이름 기억을 못해요. 궁금하다. 외국 사람들 이름 잘 기억을 못해요. 들으면 바로 알 수도 있는데 그 호지어 호지어의 Too Sweet.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되게 기존의 적재 달콤함은 쏙 빠진 느낌인데 좀 이런 거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쉬워진다라는 게 대중 친화적으로 쉬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악을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고민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재현이 웃긴 거 좋아하잖아요. 적재 씨가 웃긴 거 좋아하고 도란도란 담소 나누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거 좋아하고 바람 맞고 석양 내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되게 무겁지 않고 되게 심플하게 담겨 있으면 좋겠어서 좀 옛날 잭 존슨? 잭 존슨. 네. 그러니까 좀 어떤 저기 하와이가 생각나는 음악? 그냥 되게 심플하고 그냥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그냥 휴양지 음악? 재원이가 목소리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재원이 목소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재원이 정서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진짜 리얼 투비 음악 아니면 진짜 사랑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중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진짜나. 그러니까 내가 막 삐져 나와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뿜어져 나오는 거를 또 어렵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요거예요. 난 배가 고파요. 저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딱 요런 정도? 근데 그렇게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정서와 느낌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니까 요것만 톡 그냥 점만 툭 찍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떠오르는 음악이 그거예요. 참고할게요. 그냥 하와이. 어제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니야. 이 말이 떠오르네요. 말이 쉽지. 아니야, 근데 너무 고마워. 에너지 아까워. 너무 고맙고 정말 잘 참고할게요. 네. 저는 근데 한 가지 저의 어떤 음악적인 신조가 있다면 막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네. 고민들 하고 막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막 뭔가를 하고 하다가 막 안 되면 또막 되게 힘들어하고 재밌게 작업할 때도 있고 힘들게 작업할 때도 있고 작업한 게 너무 좋아서 막 눈물 날 때도 있고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막 화날 때도 있고 근데 약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연주할 때부터도 생각했던 건데 하다가 막 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맞아. 그런 마인드가 음악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나. 근데 막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 이렇게 사실은 막 신경을 쓰다가도 그게 네. 저도 느껴진 게 막 하다가 잘 안 나올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음악을 지금 아무도 방해 안 받고 나 혼자 만드는데 내가 눈치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 이거 괜찮을까? 이래도 될까? 막 이럴 그런 눈치 보는 상황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음악 함정 잘 우기는 사람이 장땡인 것 같아. 우기면 그게 스타일이고 우기면 철학이야.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몰라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을 게 맞는 것 같아. 언제까지 하려나 음악을? 언제까지 할 거야? 나 요즘에 누가 장래희망을 모르냐 은퇴라고 얘기해. 아 그래요? 요즘에 그리고 최근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이게 늘 끝도 없이 평생 겪을 이 순환 악의 순환 뭐 이런 건데 뭐냐면 요즘에 늘 작업실 가면 드는 생각이 작곡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막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지난달에 그 곡 어떻게 했지? 맞아. 저도 이러다가 곡이 좀 나오면 또 막 이러면서 좀 맞아. 자만하고 그걸 맨날 야작 칠 뭐, 때 그렇게 제가 은퇴를 부르실 때 다들 공감 못 해주시다니 이제 오셨나요? 그랬나. 네. 뭐 은퇴 막 한다 그러면은 되게 막 맞아. 철딱선이 없는 애 보듯이 나 보면서 어이 저 새끼 저거 이러더니 그 사람은 자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여러분들 이 은퇴병들이 오신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용환이가 왜 이렇게 네. 편해 보이냐? 빌보드 갔기 때문이에요. 에휴, 적재 앨범이 빌보드에 가잖아요? 네. 열심히 해야지 나도. 열심히. 뭔 소리야? 은퇴는 뭐 은퇴야? 열심히 해야지. 저는 실제로 은퇴 생각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임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거야. 이게 막그 1월 작년 사실 12월부터 이게 몇 달째 계속 한 앨범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으니까 힘들지.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뭐 할 얘기는 다한 것 같고 우리 밥이나 식사나 오랜만에 갈까요? 뭐 먹어요, 근데? 여기 맛집 많아요. 맞죠?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게요? 이 조합은? 언제 볼 수 있나? 하여튼 앞으로의 뭐 계획과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에이티즈 열심히 하고 사이코스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기고 뭐 저는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똑같은 거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섭섭하고 풀렸어요? 아, 네. 사실 그 다투가 열렸을 때부터 풀렸어요. 오케이. 풀렸어요. 계획 사람이 진짜 잘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2년 전에 비해서도 막 생각도 많이 변하고 한 것처럼 저의 계획은 되게 행복하게 은퇴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네, 그때까지 열심히 살려고요. 왜냐면 열심히 살아야 은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막 곡이 안 나와 혹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는 되게 행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지. 예. 하지만 지금 내가 그래 난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느끼면 나태해질 것 같아서 계속 좀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작실 오늘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이 세 명의 그거를 기다리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가시죠. 배고파.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가시죠.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